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이클입니다. 피터 린치의 야구 배트 짤로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익률 2700%의 펀드를 운영했던 월가의 전설이었고, 이분이 말씀하셨던 명언들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두 시간 뒤 9시 반에 CPI 발표가 있죠. 이 시점에서 모두가 CPI 발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뭐 몇 퍼센트가 나올 것이다,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여러 가지 명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분을 쓰면 12분은 버린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맥락이었어요. 금리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그 거시경제 예측에 14분을 쏟는다면 12분은 낭비한 거다. 금리를 연속 3번 맞힐 수 있다면 누구나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 연준 의장도 못하는 걸 네가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뭘까요? 이따가 CPI 발표를 하는데 오늘, 그리고 그 발표 시점, 발표 후 그때 그것에 대해서 보고 있지 마라? 그거는 아니죠. 그것만 보면 됩니다. 발표할 때, 전후, 발표 시점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저는 2분이라고 봐요. 자, 이따 9시 반입니다. 그리고 예측은 8.8이에요. 그쵸? 6월에 어떤 일이 있었죠? 8.3을 예측했는데 8.6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0.75bp를 올렸다. 그리고 그 전달에도 8.1을 예측했는데 8.3이 나왔고, 그 이전에도 8.4를 예측했고 8.5가 나왔다. 지금 어차피 단 한 번도 하회하는 수치는 없었다. 상회하거나 동일하게 나오거나. 그럼 뭡니까? 머리 아프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8.8을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면 아주 안 좋죠. 그렇게 되면은 뭐 진짜로 1bp를 올릴 수도 있고, 동일하게 나오면은 시장은 약간의 안도를 할 확률이 높다. 만약에 하회를 하게 되면은 반등은 꽤 높게 나오겠죠. 그냥 그게 끝입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하시고 그 방향을 이따가 주목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코인 시장이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어떤 이 경제를 논하면서 거기에 취해서 매몰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워서 생각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경제 얘기를 계속 하면서 예측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방구석에 앉은 그 사람들이 경제 전문가일까요?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또 생각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기 전에 그 무슨 방구석 앉아서 세계 경제를 꿰뚫어 보는 듯이 말하는 몇 명들이 있어요. 코인 유튜버들 중에. 처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그 연기라고, 그 곧 끝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웃겼어요. 지금 몇 달째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코인 수익률은 마이너스 70%, 80%인데 앉아가지고 경제 얘기 막 깊게 나누면서 뭐 대단한 얘기 서로 하는 듯이 뭐 깊은 얘기 나눠서 좋다, 이런 생각하시는 건 잘 생각해보세요. 다 합리화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중요한 건 떨어지냐 올라가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이상의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21년, 22년 흐름 속에서 이 4만 달러대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이 시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곳까지 떨어진 시점, 요 두 곳이 이제 큰 하락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가 중요하냐면 바로 이거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 큰 하락을 한 번 더 맞이할 것이냐,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이냐가 현재 가장 중요한 코인 마켓의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와 트리거가 CPI 발표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몇 bp가 올라가서 금리 역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건 그냥 나중에 그냥 후술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걸 설명하고 앉아있는다고 지금 우리 계좌랑 뭐 그게 직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게 뭐가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최근 몇 달간의 이 큰 움직임이 한 번 더 일어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매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모두가 항복이 나왔던 지점입니다. 흔히 말하는 캐피슐레이션이 나왔냐 안 나왔냐 얘기인데, 자, 우리가 지난 시즌이라고 말하는 17년 고점 이후에 약 15개월 동안 하락했고 마이너스 85%까지 바닥을 갔어요. 그리고 현재는 21년 고점 후에 약 8개월 동안 마이너스 75%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비교하면 좀 단순 비교하는 거고, 좀 더 우리가 들어가 보면 캐피슐레이션, 그러니까 GG를 치고 나갔냐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마켓 사이클, 이모션 사이클을 보여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하고 떠날 때가 캐피슐레이션인데 그게 지금 나왔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포착해야 되는데, 장기 보유자의 그 상태가 핵심인데 지금은 장기 보유자들도 꽤나 손실을 입은 상태예요. 근데 그 손실의 폭, 그리고 손실의 기간도 짧다. 손실의 비율, 손실의 기간 둘 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아직은 얕고 짧다. 이 장기 보유자라는 건, 그러니까 흔한 말로 고인물이고 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와 어떤 경제적인 여유도 좀 있고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냥 들어왔다가 요즘 좀 되는 것 같으면 들어왔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나가고, 바로 그 비율이 중요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손실률과 그 기간도 짧지만 현 시점이 캐피슐레이션이라고 보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쇼타임 홀더, 이게 그러니까 단기 보유자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경우가 아직 너무 많은 거예요. 과거의 하락장의 비율을 보시면 이들이 다 던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물량은 반대로 고인물들이 받죠. 혹은 스마트머니가 받죠. 근데 지금 이들이 물량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물론 학습 효과로 인해서 결국은 올라간다라고 믿고 홀딩하는 이제 일반 개미들이 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비중이 너무 높다. 이렇게 봤을 때 한 번에 그 캐피슐레이션을 위한 깊은 딥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시점에서 40% 빠지면 어디예요? 거기가 10K예요. 이렇게는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된다고 해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매매 구조와 시드를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좀 전에 멤버십에서도 공유를 드렸지만, 제가 보기에 이곳은 손익비가 높은 자리입니다. 좀 전에 멤버십에서 제가 손절가를 말씀드렸는데, 손절가를 잡고 들어간다. 이 다음번에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는 이 저항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24K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24K를 들어간다? 20%예요. 20%에서 제가 레버리지를 5배만 걸면 100%입니다. 그리고 올라간다면 저는 여기서 반을 매도하고 그 이후에 28K까지 가지고 갈 생각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꼭 지금 이렇게 저를 따라서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경제를 허황되게 막 이것저것 무슨 온 세계 정황을 다 말하면서 여러분들 겁주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플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거 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경제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시드를 더 늘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복구하고, 내려갔을 때 큰 기회를 잡고 올라갔을 때 큰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준비하는 거. 뭐가 현명한 투자고, 내가 뭘 바라고 이 시장에 들어왔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